고사양용 AI를 활용한 웹 애플리케이션 개발 5번째 시간입니다. 저희 이제 오늘은 새로운 페이지를 추가하기 요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만드는 이 스트림릿 웹 애플리케이션은 이제 이 스트림릿 커뮤니티 클라우드에서 출발을 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 템플릿으로 만들다 보니까 여기 있는 스트림릿 앱.py라는 요 파일, 요 페이지가 메인 페이지가 됩니다. 요 페이지가 메인 페이지가 되는데 저희가 이제 이 스트림릿 웹 애플리케이션에서 페이지를 추가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메인 페이지뿐만 아니라 이제 내가 다른 페이지로 이동을 해서 뭐 내가 제공하고 싶은 정보라든지 뭐 내가 설계하고 싶은 활동이라든지 이거를 추가적으로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종의 멀티 페이지 기능을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저희가 이제 이 복습하는 차원에서 요 앱을 새로 만들어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어딘지 기억하시죠? 스트림릿 커뮤니티 클라우드고 요 share.streamlit.io 요 주소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create 앱을 눌러주고 deploy a public app from a template 요걸 클릭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뭐 조금 익숙해지시면은 뭐 다른 템플릿을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일단 저희는 요 블랭크 베이직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멀티 페이지 스트림릿 샘플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멀티 페이지 샘플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GitHub 저장소 이름을 만들었고 이제 우리가 공유하고 싶은 애플리케이션 URL 만들었고 얘를 체크를 하고 배포를 해보면 GitHub 코드 스페이스가 만들어지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죠. 지난 시간에. 이제 이 GitHub 코드 스페이스가 가지는 장점이 되게 많지만 이제 이 제가 생각하기에 좀 유일한 단점 중에 하나는 첫 로딩 시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뭔가 만들고 로딩할 때 시간이 상당히 좀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이거는 제 경험상 2, 3분 정도는 좀 기본적으로 걸리는 것 같고 한 5분까지는 안 걸리는 것 같습니다. 5분까지는 안 걸리는 것 같은데 근데 만약에 이거 생각보다 너무 오래 걸린다. 아무리 기다려도 뭔가 화면이 안 바뀌는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드시면은 과감하게 그냥 보던 페이지는 닫아주시고요. 보던 페이지는 닫아주시고 선생님들의 깃허브로 들어가 주시면 지금 깃허브에는 제가 만든 멀티페이지 스트링릿 샘플 요게 이제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여기로 들어가서 여기 코드로 들어가 보시면은 지금 요 열려있는 코드 스페이스 지금 이 코드 스페이스가 열리고 있는데 여기 뭐 다이렉틱 스페이스 팜트리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똑같은 이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거 생각보다 너무 오래 걸린다. 로딩이 안 될 것 같다. 뭔가 에러가 난 것 같다 싶으면은 요걸 그냥 과감하게 딜리트해서 지워주세요. 지워주시고 이제 새로운 코드 스페이스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근데 간혹 뭐 에러가 나서 이제 이 코드 스페이스가 로딩이 안 되고 그냥 이렇게 로딩 중, 그 대기 상태로 좀 오랫동안 머무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경험상 2, 3분 정도는 항상 걸리고 5분 이상 걸리는 경우는 잘은 없으니까 이제 기다려 보시다가 뭔가 안 된다 싶으면은 종료하고 요거 지우고 새로 코드 스페이스 만들어서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 됩니다. 저는 어느 정도 로딩이 되고 있네요. 자, 아직 로딩이 완료가 된 게 아닙니다. 조금 기다려 보다가 요 스트림릿 런 스트림릿 앱.py 여기 실행이 돼서 로컬 URL 자, 저희 연습용 웹사이트라고 말씀드렸죠?
연습용 웹사이트가 가동이 되면은 준비가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요거를 닫고 키보드 컨트롤 눌러서 클릭해서 요걸 따로 열어서 이제 작업하는 거를 선호한다라고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그냥 제 개인 선호라서 뭐 꼭 따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저희가 이제 멀티 페이지, 여러 가지 페이지를 만들 건데, 우선은 저희의 메인 페이지, 뭐 요 내용을 한번 좀 수정해보고, 복습하는 차원에서 수정을 해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제 요 메인 페이지는 간단한 연산에 대한 설명을 넣고, 이제 멀티 페이지에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요걸 한번 넣어보도록 하죠. 그래서 사칙 연산에 대한 설명이 담긴 페이지를 만들어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에 대한, 잠시만요. 네. 나눗셈에 대한 간략하게만 만들어줘.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생성형 AI가 작업하는 걸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얘가 알아서 뭐 다른 페이지를 만들어 버렸네요. 자, 얘는 건너뛰고요. 자,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생성형 AI가 너무 제 의도를 잘 파악하고 있네요. 다시, 자, 여기 스트림lit 앱.py. 아, 지금 이 페이지에 사칭 연산에 대한 설명이 담긴 어, 설명을 담아줘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GitHub 코파일럿이 이제 이 영상 속의 강의 진도로 먼저 나아가 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는데 좀만 기다려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뭔가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뭔가 내용이 바뀌었고, 저 여기서 리런을 누른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리런을 눌러보면은 사칙 연산 설명 이렇게 되어 있어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덧셈에 대한 페이지 하나 만들고 이제 뭐 곱셈에 대한 페이지 하나 만들고 뺄셈에 대한 페이지 하나 만들고 또 나눗셈에 대한 페이지 하나 만들고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페이지라는 이제 이 폴더 페이지를 새로 추가하려면은 이제 폴더를 하나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페이지스라고 이제 적혀 있는 이제 폴더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 폴더는 지금 보면은 자 요 멀티 페이지 대시 스트림릿 대시 샘플 자 요거는 저희 GitHub 프로젝트 이름이죠. 그러니까 요 폴더 안에 요 파일들이 다 있고 요 폴더 안에 또 밑에 파일이 있고 요 폴더 안에 밑에 또 파일이 있고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저희는 최상단에 최상단이라는 거는 그냥 요 폴더 바로 아래에 새로운 폴더를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페이지스라는 폴더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 가끔 이제 많이들 실수하시는 게 막 이거를 클릭하고 뭐 새로운 폴더를 만들기를 누르면은 요 폴더 안에 또 폴더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실수하지 않고 가장 확실하게 하는 방식은 자, 요
빈 공간을 한번 눌러주세요. 자, 빈 공간을 그냥 마우스를 한번 딱 클릭하시고 여기 새 폴더라고 있습니다. 새 폴더를 클릭하신 다음에 pages라고 입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pages라는 폴더가 만들어졌고, 자, 그럼 여기에 이제 우리가 만들고 싶은 이제 페이지를 만들면 되는 건데, 자, 이 스트링릿은 이제 파이썬 기반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HTML이 아니라 우리 파일 이름 .py, 파이썬의 py거든요. 뭐뭐뭐.py, py로 입력을 해서 페이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덧셈 페이지를 만들 건데, 스트림릿의 장점 중에 하나는 한글 페이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덧셈이라고 해서 뭐 에디션 아니면 썸 해가지고 py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저희는 그냥 덧셈.py 이렇게 만들어도 됩니다. 덧셈.py 이렇게 만들어도 되고, 그래서 이 페이지를 한번 작업을 해보죠. 어, 덧셈.py를 클릭하고 간단한 덧셈 연습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어줘 이렇게 해볼게요. 자, 간단한 덧셈 연습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어줘 이렇게. 자, 뭔가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졌으니까 저희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 볼까요? 자, 저희 애플리케이션 내용이 채워졌고 이제 돌아가서 이제 이 저희 로컬 창 연습용 웹사이트에 가서 만들어진 걸 확인해 보면 되는데, 자, 뭔가 리런이라는 버튼이 안 보이죠? 리런이라는 버튼이 안 보이고 새로 고침을 해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새로 고침을 해도 뭔가 우리가 이 새롭게 추가한 덧셈.py라는 페이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보이지 않는 이유는, 자, 요 로컬 URL이 실행되던 상황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볼게요. 자, 저희가 스트림릿 커뮤니티 클라우드에서 이제 크리에이트 앱을 누르고 저장소 이름, 앱 URL 만들고 오픈 GitHub 코드 스페이스를 체크한 다음에 디플로이를 누르면은 자동으로 환경이 설정이 되면서 요 이제 로컬 URL을 실행하는 명령어, 로컬 호스트를 실행하는 명령어가 입력이 되면서 이게 이제 실행이 된 거죠. 자, 그때는 요 명령어가 실행될 때는 요 덧셈.py라는 파일이 없었습니다. 덧셈.py는 파일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로컬 URL, 연습용 웹사이트는 얘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얘가 지금 내 파일에 있는데, 내 폴더 안에 있는데, 이제 그거를 모르는 채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뭐 요즘은 아니지만 예전에는 기계가 말을 안 들으면 그냥 껐다가 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로컬 URL을 껐다가 켜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로컬 URL을 껐다가 켜주면 되는데, 자, 로컬 URL을 끄는 방식은 아주 간단해요. 자, 저희 터미널에서 여기 선택 한번 해주세요. 선택하면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되죠. 그 상태에서 아마도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축키, 복사하는 단축키 아시죠? 컨트롤 C. 컨트롤 C를 눌러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타핑이라고 나오면서 이제 뭐 스트림릿 렉처 왕 2016 이건 제 이제 아이디죠. 아이디고 워크스페이스에 제가 만든 프로젝트 이름 이렇게 되어 있고 메인 이렇게 나와 있고 이제 뭔가 명령어를 입력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명령어를 입력할 수 있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이제 요 명령어를 그대로 입력하면 되는데 스트림릿 run 스트림릿 앱.py 요걸 입력해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요거를 다 입력해도 됩니다. 다 입력해도 되는데 사실 뭐 저희가 그래도 나름 코딩 공부를 한다라고 하니까 뭐 요 정도 스트림릿 run 스트림릿 앱.py 정도는 외워볼 수 있겠죠. 좀 익숙해지도록. 근데 이제 요 뒤에 설정은 뭐 이제 필수적인 설정은 아닌데 요 이제 GitHub 코드 스페이스를 하면서 좀 이제 필요한 설정들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얘를 사실 외우기에는 좀 너무 길죠. 뭔가 우리가 잘 모르는 용어들도 많고 이제 그렇긴 한데
그럼 그렇다고 얘를 맨날 복사해서 붙여놓으면 또 이제 번거롭죠. 번거로운데, 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여기 마우스로 여기 한번 클릭하시고, 우리 키보드 방향키 있잖아요. 방향키. 방향키로 이제 위 방향키. 위 방향키를 한번 눌러보면, 자, 과거에 입력했던 명령어가 다시 불러와집니다. 이게 지금 바로 우리 위에 입력했던 명령어 있죠? 요게 다시 불러와져서 이렇게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실행시켜주면 되는데, 자, 터미널에서 그냥 실행시키는 방법은 명령어를 입력한 다음에 키보드로 엔터 키를 입력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엔터를 입력하면은 로컬 URL이 다시 만들어지고, 뭐 요거는 그냥 전 지울게요. 다시 지우고, 다시 가서 새로 고침을 해보면, 자, 이제 왼쪽에 덧셈이라는 게 나타났죠. 덧셈이라는 게 나타나서 들어가 보면은, 뭐 덧셈 연습 한번 틀려볼까요? 틀렸다고 나오고, 뭐 6. 이렇게 이제 나오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새로운 파일이 추가될 때는 항상 이제 로컬호스트를 껐다가 다시 켜야 된다. 이거는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로컬호스트를 끌 때는 컨트롤 C, 그리고 로컬호스트 실행을 다시 할 때는 명령어를 외워도 되지만 그냥 키보드 방향키 하나 위로 올리면은 기존에 입력했던 명령어를 볼 수 있으니까 엔터 쳐서 다시 실행을 시켜주면 된다라고 이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페이지를 더 추가해 보도록 하죠. 덧셈만 만들면 안 되니까 뭐 뺄셈도 만들어 볼게요. 뺄셈 만들 텐데 뺄셈을 만들 때는 자, 여기 페이지스 안에서 새 파일 추가해서 뺄셈.py 라고 입력하고요. 나눗셈.py 라고 입력을 하고, 아, 곱셈은 안 했네요. 죄송합니다. 곱셈 먼저 해야 되는데 곱셈.py 이렇게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페이지스라는 폴더 안에 4개의 파일이 만들어졌어요. 자, 여러분들이 좀 조심해야 될 거는 가끔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이제 만들어 두시고 이제 안 보이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 만드는 게 아니고 추가되는 페이지는 페이지스라는 폴더 안에 만드셔야 됩니다. 그거는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자, 그럼 저희가 새로운 파일들이 추가가 됐으니까 뭐 로컬호스트를 껐다가 다시 실행해 볼게요. 요건 이제 좀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보면 저희 메인 파일이 있고 곱셈, 나눗셈, 덧셈, 뺄셈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약간 아쉬운 점이 좀 느껴지시나요? 저희가 보통 이제 사칙 연산이라고 하면은 뭐 가감승제 뭐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이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요 순서로 많이 제시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페이지를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이제 이 자동적으로 오름차순, 한글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돼서 곱셈, 나눗셈, 덧셈, 뺄셈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겁니다. 뭐 이건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영어도 마찬가지로 영어로 그냥 입력을 해도 이제 오름차순으로 입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실 나는 뭔가 학생들이 내 애플리케이션에 들어와서 메인 페이지에서 시작을 해서 덧셈 보고, 뺄셈 보고, 곱셈 보고, 나눗셈 보고, 이렇게 만들고 싶은데, 지금 이렇게 돼버리면 뭔가 순서가 꼬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내 의도가 잘 전달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스트링릿에서는 어떤 기능을 제공하냐면, 이 앞에다 숫자를 붙이면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제 파일 이름을 수정하면 되는데, 자, 파일 이름을 수정하실 때는 F2, 저 키보드 F2를 누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F2를 눌러서 우리가 만들고 싶은 페이지 앞에 1 붙이고, 뭐 이대로 두셔도 되고, 그냥 언더바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1 언더바 덧셈. 그 다음에 2 언더바 뺄셈. 그리고 곱셈이니까 3 언더바 곱셈. 그 다음에 나눗셈이니까 4 언더바 나눗셈. 이렇게 입력하는 겁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자, 파일 이름이 바뀌었으니까 다시 로컬호스트를 껐다 켜야 돼요. 자, 껐다 켜면은, 자,
지금 세로 고침하기 전에는 곱셈, 나눗셈, 덧셈, 뺄셈 순서죠? 세로 고침 해보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순서. 저희가 이제 숫자 붙여놓은 대로 1, 2, 3, 4의 순서로 만들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숫자랑 언더바가 붙인 게 보이지 않고 이 순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페이지를 추가할 때 이제 이 페이지 기능을 추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의 페이지 이상을 더 만들고 싶다. 그러니까 여러 개의 페이지를 만들고 싶다라고 할 때는 그 앞에 숫자를 붙여서 이제 내가 원하는 의도에 맞게 내가 학습자로 하여금, 사용자로 하여금 따라오는 흐름에 맞게 이렇게 순서를 구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 1 언더바, 2 언더바, 3 언더바, 4 언더바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뭐 이제 이 페이지 이름에는 띄어쓰기도 넣을 수 있거든요. 띄어쓰기도 넣을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뭐 띄어쓰기가 인식이 되긴 하지만 어쨌든 추후에 뭔가 좀 에러가 나거나 꼬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띄어쓰기도 그냥 언더바로 처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예시를 더 보여드리면 5번째 페이지 예시 페이지.py 이렇게 입력해 볼게요. 그리고 6번째는 똑같이 이름 입력하면 에러가 나거든요. 예시 대쉬 페이지 2.py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예시 언더바 페이지 3.py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 얘는 예시 띄어쓰기 페이지, 얘는 예시 대쉬 페이지 2, 얘는 예시 언더바 페이지 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스트림릿을 껐다가 로컬 URL을 껐다가 다시 켜보고 자, 그러면은 여기 예시 페이지 이름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랄게요. 자, 보이시나요? 지금 예시 띄어쓰기 페이지는 예시 띄어쓰기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예시 대쉬 그냥 짝대기 마이너스 기호 예시 짝대기 대쉬 페이지 2는 예시 대쉬 페이지 2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시 언더버 페이지 3는 예시 띄어쓰기 페이지 3예요. 그러니까 이 페이지 이름 규칙은 이제 언더바는 다 띄어쓰기로 들어가요. 근데 이제 뭐 지금 여기 5번 해놓은 것처럼 그냥 예시 띄어쓰기 페이지라고 해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에러는 나지 않아요. 에러는 나지 않는데 근데 이제 이게 뭐 그래도 보통 코딩에서 띄어쓰기를 많이 이제 특히 이 파일 이름 하나의 제목이 되는 거니까 요거 띄어쓰기가 들어가면 혹시 좀 꼬일 수 있는 가능성이 없진 않습니다. 없진 않아서 그냥 뭐 이렇게 해도 문제는 안 생기지만 어쨌든 추후에 혹시 꼬일 수도 있으니 페이지 이름에 띄어쓰기가 들어갈 때에는 언더바로 띄어쓰기를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페이지를 만드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멀티페이지 앱을 만드는 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면, 이제 멀티페이지를 만들 때에는 페이지스라는 폴더를 최상단, 지금 보면은 최상단이라고 하는 거는 이 프로젝트 이름 바로 아래에다가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빈 공간을 클릭하고 새 폴더를 만들어서 페이지스라는 폴더를 추가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페이지스라는 폴더 안에 새로운 페이지를 추가할 때는 .py로 끝나는 파일을 만들면 되는데 요 새 파일 만들어서 이제 만들고 파일 이름을 입력해 주면 돼요. 입력해 주면 되는데 근데 이제 새로운 파일이 추가될 때는 이 로컬 URL이 인식을 못하니까 가장 기계가 말을 안 들을 때 쓰는 가장 간단한 방법 껐다가 켜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껐다가 켤 때는 컨트롤 C로 이제 끄고 방향키 위로 올려서 스트림릿 런 스트림릿 런 스트림릿 언더바 6.파이 요거 이제 명령을 찾아서 엔터를 눌러주시면 이제 로컬 URL이 다시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페이지의 순서를 맞출 때는 이 앞에 숫자 언더바를 붙여서 숫자가 오름차순으로 정렬되게 만들면은 우리가 원하는 순서대로 페이지를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페이지 제목에 띄어쓰기가 들어갈 때는 그냥 띄어쓰기 해도 되지만
언더바로 띄어쓰기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멀티페이지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이 정말 기본적인 이 환경은 다 갖춰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처음으로 뭐 스트림리 커뮤니티 클라우드에서 크리에이트 앱을 눌러서 앱을 하나 만들었죠. 앱을 하나 만들었고, 그 다음에 단순히 요 페이지 하나만으로 좀 불충분한 경우가 있으니까 이제 페이지를 추가하기 위한 방법. 그래서 이제 멀티페이지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법을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멀티페이지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페이지스 폴더 안에 이렇게 페이지를 만들어서 작업하면 된다라는 거 안내를 드렸고요. 뭐 마찬가지로 얘도 소스 제어에 들어가서 커밋 앤 푸시를 해서 반영을 시켜주시면 우리가 배포한 주소에 반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저희는 이제 5번째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저희 6번째 영상이 아마도 이제 마지막 영상이 될 것 같은데 이제 마지막 영상에서는 한글 폰트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그래프 같은 시각화 도구를 사용하다 보면은 한글 폰트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글 폰트는 좀 깨지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한글 폰트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번째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